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영환 실장. 네. 오늘 12월 6일이죠. 네.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5일입니다. 지금 12월 5일 밤이겠네요. 네. 어제 낮에는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의 국장이 치러졌고요. 그렇죠. 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41대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는 41대, 아들은 43대입니다. 41대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 국장이 미국에서 있었죠. 아침 모닝 마침 아까 갖고 들어오신 데 보여주시면 네, 방금 나온 요 문화일보죠. 문화일보. 예. 아니 조금 제가 들어보긴 낫네요. 이게 낫네요. 네. 네. 자, 이 사진이 바로 부시 대통령 국장에 참여한 아버지 부시라고 그러는 게 아버지가 낫죠. 네, 아버지 부시, 헷갈립니다. 아들 부시라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아버지 부시 대통령 국장에 참여한 그 미국 전 현직 대통령들의 그 모습입니다. 끝에서부터 보이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예. 클린턴 대통령 부부, 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예. 트럼프 대통령 부부. 그 예. 앞줄에 쫙 서 계시네요. 쫙. 네. 그리고 이제 43대 아들 부시는 상주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옵니다. 네, 추도사를 그렇죠. 했더군요. 예, 그렇죠. 울먹이는 뭐 사진 예, 있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부시 대통령과 약간 인연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뭐 아니야, 아들 부시야. 아들 부시 예, 그렇죠. 아이가 아버지 부시 나이가 굉장히 예, 많으신 예. 분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 또 누가 이거 들으면 또 그럴 거예요. 좌파 야, 쪽에 참 우리 저 황태순 우리 저 대표 저때 참 잘생겼다. 응? 뭐 지금은 인물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때 인물하고 이게 7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언제 정확하게 언제 겁니까? 2011년이 아유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네. 마이크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2011년 그의 여름에 조지 허버트 부시 아들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특강을 했고 또 안동 가서 풍산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안동이 그 진짜 좋은 곳이군요. 예,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왔다 갔고 그렇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왔다 갔네. 아버지 부시도 왔다 가셨고 아들 부시도 왔다. 역시 그 안동 하회마을의 정치라는 게 그렇죠. 또 우리 자주 가는 우리는 못 느끼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 마침 저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 행사에 참여. 길거리에서 막 손 흔들다가 갑자기 와서 팔짱 끼고 사진 찍으신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총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부시 대통령하고 점심. 여기 뒤에 보면 요 사진 뒤에 보면은 예. 그 한자로 이제 주련이라 그러죠. 예. 기둥에다가 이제 예. 써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안동인 거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 안동 쪽 거기서 보면 당시 안동 시장님하고 안동의 국회의원들하고 몇몇 지역 유주분들 한 10대 분이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참 보면은 초대받았어요. 가서 나오는 길에 가서 뭐저 비서한테 둘이서만 사진 찍을 수 있겠는가? 근데 예. 저 안동 하회마을이 뭐 워낙 뭐 아름다우신 곳이긴 하지만은 네. 그 고등학교 가서 또 강연을 하게 되고 그런 데는 뭐 또 계기거나 뭐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연이 있겠죠. 근데 뭐 사연에 대해서 뭐 여기서 뭐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부시 대통령이 참 소탈하다 하는 걸 느꼈고 두 번째 느꼈던 건 참 영어를 잘하더라. 이걸 느꼈는데 네이티브 톤이라 그러죠 영어로. 영어팀 맞죠? 자기 본국. 그래서 근데 괜히 소탈합디다. 소탈하고 가서 제가 또 그 외에도 또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일본에 가서 무슨 뭐 세미나 서울국제포럼이라고 세미나에 특별 강사로 오셨을 때도 저도 그때 참여해서 그때도 뭐 함께 뭐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황 대표님 교육가 상당히 넓으시군요. 그럼 여기서는 뭐 그러면 뭐 악수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식사도 같이? 식사 같이 했죠. 햄버거 드셨나요? 아니 그때 보니까 그 주최 측에서 보면은 전통 한국 음식 그 안동하면은 안동의 유명한 보면 뭐 헛제사밥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헛제사밥은 아니고 저 안동 뭐 찜닭, 뭐 찜닭 그거 아니고 아무래도 뭐저 반가의 이른바 안동에 있는 양반가의 음식을 갖다가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도 뭐 흔한 얘기로 오랜만에 저 바지꾼 좀 풀고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 보여주신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참 보면 뭐랄까 좀 가슴이 좀 뭐랄까 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러니까 묘한 감정이라고 우리 와요. 국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황 대표가 느꼈던 그런 착잡한 감정, 아쉬움, 참 이런 뭐랄까 정말 우리는 정말 이래야 되는가
두 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그거를 그냥 깨부수고 짓밟고 올라선 또 정권은 뭐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등장했지만 뭐 전 정권과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권력에 치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저렇게 전 현직 대통령들이 당파를 떠나서 일이 있으면 모이고 서로 뭐 존경심을 보이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절망감이 들어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미국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옛날 임어당이라고 있죠, 중국에. 린유당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동양 문화권은 흔히 이야기했던 쉐임 컬처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의 문화, 염치의 문화 이런 것이고, 미국 서양은 전통적으로 씬 컬처입니다. 즉 죄의식의 그런 문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서로 화해, 용서, 관용, 톨레랑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쉐임 컬처에서는 상대방을 짓밟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김 실장 그래서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고구려 그 전에 있었던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내려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죽였죠. 왕의 목을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전직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정파와 당파의 이기에 따라서 툭하면 목을 자르고 툭하면 짓밟고. 이게 저는 그 관용 얘기했지 않습니까? 똘레랑스. 근데 예전에 좌파들 진보들이 똘레랑스 얘기하더니 요즘 똘레랑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레랑스의 근본이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또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독교는 지금 그 인간의 원죄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근데 그게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는 지혜라 그러지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인간이 생각하는 순간, 너는 선이고 나는 악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순간 인간의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은 신만이 가를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다 누구나 오류를 저지르게 돼 있는 것이고, 너도 잘못되고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관용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는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죠. 선과 악을 그게 싱컬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씩 아주 나쁜 거에서 조금씩 개선되어 갈 뿐이지, 나는 옳고 나는 정의의 사도, 너는 적폐 세력, 이렇게 되면 거기엔 관용과 용서, 화해, 공존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착잡할 거예요. 뭐 어쨌든 모든 걸 떠나서 지금 보면 전직 두 분 대통령이 한 분은 2년 가까이, 한 분은 1년 가까이 그야말로 감옥에 gat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오늘도 보면 또 전직 대법관 두 분이 검찰에 박병대 불려가서 대법관, 이 정의의 칼날을 또 이제 맞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그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저는 뭐 그 말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혁명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촛불 혁명에는 선악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혁명 세력이고 너희는 반동 세력이다. 반동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 이른바 그야말로 정의를 갖다 참칭한 그런 어떤 마구잡이 칼 휘두름, 사실 내용적으로는 정치 보복 아닙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참담함, 좌절감, 암담함 느끼는데, 그 안동에서 반가 음식 드시면서 뭐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아들 부시 대통령 이야기한 거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워낙 기억력이 또 좋으시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 얘기는 좀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한번 어떤 행사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 아버지 부시,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거의 90이 다 되어서 스카이 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때 기억나죠? 이렇게 보면 뒤에 이제 그 노련한 베테랑 트레이너가 뒤에 이제 몸을 묶고 같이 뛰어내려서 쫙 펴고 내려오는데, 그 떠나기 전에 어머니 바바라 부시가 이렇게 반대했대요. 영감, 또 왜 자꾸 주책스럽게, 왜 자꾸만 그 또 나이가 90이 다 된 양반이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아들 부시에게 아버지 부시가 얘기하기를, 어쨌든 이번 낙하가 마지막이다. 왜?
안전하게 내려와도 마지막이고 혹시 잘못해도 마지막이다. 진짜 유머가 있는 분.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들 부시가 저희 서울에 있었던 어느 특강 자리에서 해줬던 말이 기억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소탈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 대통령 바로 저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게 된 게 클린턴 젊은 클린턴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클린턴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It's economy stupid. 얘 바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앙숙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 이제 선거전에서야 네. 저 개와 뭐 고양이처럼 뭐 물고 뜯고 뭐 싸우고 정신없이 싸웠지만은 네. 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오발 오피스를 떠나면서 네. 메모 한 장 쓴 게 어제 그제 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당신 행복하길 바란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네. 진짜 아버지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계속 지내왔답니다. 그 왜 그래요? 매년 한번 그 텍사스 목장에 여름에는 꼭 가족들 데리고 찾아왔고 그래서 그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밑에 있는 제프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있던. 두 아들들이 아니 씨뭐 우리 아버지는 뭐 클린턴하고 더 친하냐 그랬는데 우리 놔두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 어디 인터넷에 읽은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전기를 읽고선 이제 전기 작가가 다 썼는데 네네. 클린턴은 아버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지 않겠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이라는 성을 준 아버지는 누구냐? 네. 그 클린턴 어머니가 이혼을 5번인가 6번을 했어요. 예. 하고 미국은 뭐 호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어디 병원에서 태어나면 거기에서 그 어머니가 뭐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는 뭐 무슨 클린턴 이렇게 이제 적고 어머니를 했는데 그 전기가 작가가 추적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주장한 그 사람은 자동차 외판원이에요. 세일즈맨이었는데 클린턴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답니다. 그 그러니까- 유복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 그것도 어머니가 자기가 만났던 많은 남자들 중에 참 인품도 괜찮고 했던 그 사람의 성을 따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클린턴은 아버지도 없이 진짜 그래도 오바마는 그냥 아버지는 누군지는 알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알는데 확실히 알죠. 아버지도 없고 그냥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예. 클린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고 네. 클린턴이 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하도 어린 시절에 대여섬이 확 바뀌기 때문에 다 의붓 아버지죠. 오히려 아버지들이죠.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뭐 아부의 말을 하고 그 사랑은 늘 결핍이 돼 있고 그래서 루인스키로 간 건가요? 루인스키 사건은 또 그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사람이 설명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예. 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얼마나 또 자상한 두 아들의 자상한 아버지지. 저 바바라 부시에겐 또 저 다정한 남편이지. 이렇게 하니까 클린턴이 자기가 정말 갈구하던 아버지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치열한 정적이었는데 정적이었는데. 이 두 분 당도 달라요. 공화당,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그런데도 보면은 모든 당파를 떠나서 서로 존중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부시 얘기하니까 이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이런 사진이에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레이건 대통령 후보와 그 왼쪽에는 부통령 후보였던 런닝메이트라고 그러죠. 당시 부시 부통령 후보가 있고 오른쪽에는 포드 전직 대통령 다 공화당이죠. 네. 포드 대통령 세 분이 이렇게 손을 쫙 번쩍 들고 있는 사진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뭐 레이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보통 미남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죠.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영화배우. 근데 저는 그 포드 대통령 보면서 문득 갑자기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포드 대통령 아시겠습니다마는 닉슨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부통령에서 대통령을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닉슨 사면했죠. 닉슨을 사면한 거예요. 닉슨을 사면했고 그 닉슨을 사면한 행위 때문에 결국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카터한테 물리게 되죠. 그런데 공화당 출신이었던 포드 대통령을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2000년에 존 F 케네디 재단에서 용감한 미국인 상의 수상을 합니다. 참 대단하네. 그게 왠지 아세요? 존 F 케네디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아니에요. 존 F 케네디 재단에서 밝힌 그 수상의 이유, 그 상을 준 이유가 뭐냐니까 presidency, 즉 대통령직의 존엄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는 자기의 재선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 이제 하야까지 한 대통령 갖다가 이른바 법정에 끌고 와서 그렇죠.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것은 그런 국민 그런 통합을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렇죠. 일이다. 그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들이 이 저 성당에서 같이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추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미국 중간 선거 있을 때 네.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네. 미셸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트럼프가 분열의 미국을 가져오고 있다. 네. 뭐 공격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저 현직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불러서 뭐라 그랬을까요? 잡아넣어라.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아니죠. 아닌가? 한번 좀 알아봐라. 알아봐라.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저당 후보들 지금 전국 순회 유세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조국 수석 조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국 수석은 정말 알아만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두 분이 아니까 이제 알아보면 이제 뭐 어디 또 이상한 뭐 여자 문제 또 어디 뭐 뭐 혼외자 얘기도 나오고, 혼외자 얘기도 나오겠고. 뭐 또 아들의 무슨 비리 문제 나올 그래요. 거고. 그러니까 탈탈 트럼프 튀겠죠. 대통령도 뭐 좀 막가파라고 뭐 욕을 하고 하지만은 이 프레지던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네. 무척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미국의 뭐 CIA, FBI가 국내 뭐 사찰도 아는 건 뭐 공공연한 거고. 비밀이죠. 미국 CIA가 지금 전 세계의 이메일과 뭐 SNS 돌아가는 걸 다 뭐 감청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뭐 슬쩍 지시해서 물론 뭐 내부 반발이 있겠지만 은밀하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아쉬운 부분이 우리는 그런 전통이 뭐 다 깨부서진 거죠.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뭐 다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모두 이제 검찰과 경찰에 불려다니고 재판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은 그야말로 이미 난도질하고 있고. 아니죠. 박정희, 이승만은 이미 좌파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부관 참실 당했죠. 당하고 지금 시체를 땅에서 꺼내지는 않았지만은 하고 다 있어요. 뭐 지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백년 전쟁이라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페이크 뉴스 만들어서 그렇죠. 그 했습니까? 또 박정희 그러니 대통령을 또 얼마나 난도질하고 역대 있습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다 뭐 개자식들이 돼버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뭐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 화폐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몽땅 우리 뭐 대통령 얼굴 한번 들어간 거 없어요. 미국 보세요. 워싱턴, 링컨, 뭐 제퍼슨 다 대통령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예. 좀 조금 해야 될 일이 안 했네요. 뭐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역사적인 뭐 위협 이런 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무슨 아는 것만 한 툭툭 몇 개만 예,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부시 대통령의 뭐 하면 전 기억나는 게 사실은 부시 대통령은 딱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네. 하나는 It's economy stupid. 클린턴한테 공격당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시 대통령 때 당시 미국이 이락을 침공합니다. 전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좀 정리를 제가 조금 해드리면 첫째 냉전을 종식시켰죠. 네.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네. 그 냉전 종식의 그 가장 큰 공은 전임자의 레이건 대통령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부시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를 다 한 거죠. 이번에 그 국장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국장에 메르켈 총리가 직접 온 것은 그 절체절명의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독일이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 때는 강하게 이제 악의 제국을 소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소련을 갖다 악의 제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엄청난 그야말로 군비 경쟁을 통해서 소련을 넉다운을 만들어 버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소련이 사실상 휘청거리는 가운데 그런 분위기에서 독일이 통일의 조짐이 있었을 때 그것을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반대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 유럽의 가장 큰 강국으로 세계 대전을 두 번 일으킨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걸 반대했는데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합치는 부분을 갖다가 결국 그 당시 헬무트 콜은 결국 아버지 부시에게 사실상 SOS를 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르비하고 부시가 사실은 독일 통일을 만드는 고르바초프 그러니까 결정적 역할을 헬무트 하죠. 콜 주장이 고르바초프는 돈으로 매수한 거고 과하게 얘기하면
독일이 그렇죠. 그 소련군들 동독에 철수하고 할 때 돈으로 다 돈으로 하죠. 지원해주겠다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없었다면은 독일로 통일이라는 것이 가시화되긴 굉장히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 마련은 부시죠.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서도 고마운 게 88 올림픽 저기 전에 북한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김현희를 보내가지고 우리 칼이 폭파하고 격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아버지 부시가 CIA 국장 출신이고 그렇죠. 부통령 시절에 다 해가지고서 우리의 88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해준 인연이 있고 세 번째로는 91년에 쿠웨이트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서 점령당했을 때 네. 미국이 걸프전을 일으켜가지고서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도 쫓아내고 새로운 세계 질서,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저는 뭐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박철원 당시 국회의원을 갖다 좀 오랫동안 보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88년에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 정책을 갖다가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게 뭡니까? 헝가리하고 수교하고 헝가리, 소련, 중국, 베트남 모든 사회주의 한 40개 국가하고 수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를 바탕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데 이게 다 보면 부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이 이 아버지 부시 재임 기간으로 똑같이 겹치는 똑같이 거죠. 겹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양반이 없었다면 아버지 부시가 사실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역할하는데 근데 아버지 부시도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뭐를 91년에 그야말로 전술핵을 갖다가 다 대폭 감축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전술핵도 빼지 않습니까? 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정을 알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 쪽하고 얘기해서 만든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입니다.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핵화가 돼버렸고 군산에 있었던 마지막 한 몇백 기 그 전술핵 다 빼버린 한 상태 500기쯤 됐다고 예, 그러죠, 그 당시에. 그런 상태에 북한만 결국 핵무장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열어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그거는 남죠. 또 이렇게 미국의 뭐 실수라기보다는 이미 소련과 큰 틀에 있어 스타트 전략무기 그 군축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서 유럽에 배치하는 저 단거리 핵 미사일들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그냥 자연히 포함된 거죠. 큰 판을 미국이 큰 판을 짜는데 우리는 그냥 묻어서 간 것이지 한국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항상 지나놓고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 스타트, 그야말로 전략 전술핵 무기의 감축 협상 속에서 우리도 그야말로 한반도가 비핵화되길 바라는 모든 사람의 공통 염원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그런 의무관수를 갖다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첫째는 1985년에 소련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넣어서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을 1985년에 시켜서 안전판 하나 만들었고 이게 지금 IAEA 체제에 북한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 이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고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렇죠. 남북한이 합의했어요. 합의하도록 해서 했는데 한반도 북한이 안 지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정확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공동선언이죠. 남북한이 공동으로 했는 부분인데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그야말로 두 개의 족쇄를 스스로 깨버린 거죠. 25년 4반세기 동안 우리는 점점점 북한은 점점점 사실상 드facto라고 그러죠.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좀 잡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김정은이 위인이다. 조만간 서울에 답방하면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다. 거기다 백두칭송위원회가 지금 광화문에서 연일 김정은 칭송을 하는 것이 참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뭐 또 우리가 지나온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뭐 지나온 뭐 9.11부터 쭉 돌이켜 보면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뭐 어마어마한 우리는 격동으로 보이지만은 이것도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짜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 체제, 안전 체제 속에서는 저 찻잔 속의 태풍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걱정 많으시겠지만. 걱정은 많은데 좀 그래요. 아까도 이제 성경 얘기하셨는데 저도 보면 그 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